안녕하세요. 남아공 김영광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대학생 선교운동의 역사와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어린이들을 한 나라의 미래라고 말합니다. 어린이들이 그 나라의 미래라면 청년 대학생들은 그 나라의 내일입니다. 내일이 없는 미래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가 배출되는 곳이 바로 대학입니다. 그렇다면 한 국가의 미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대학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대학은 서양 문화의 산물입니다. 기원전 387년 무렵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 플라톤이 세운 학교인 아카데미아에서 대학의 기원을 찾을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대학이라 일컫는 고등교육기관은 12세기 중세 유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볼로나 대학, 프랑스의 파리 대학,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등이 대표적입니다. 중세대학은 교사와 학생의 자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 대학을 뜻하는 유니버시티는 라틴어인 우니베르시타스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다수, 복수, 사람의 집합체 등을 뜻하는 말입니다. 단체나 국가가 특정 목적으로 세운 기관이 아닌 교사와 학생이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 스스로 조직한 조합이 바로 중세의 대학이었습니다. 이들 중세대학은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자치도시를 배경으로 탄생해 대학 스스로 법적, 경제적 자치의 특권을 누렸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은 교회법이나 국법 등에 구속되지 않는 재판권을 가졌습니다. 대학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개강하지 않는 강의 정주권과 대학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이주권과 같은 특권도 지녔습니다. 실제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은 1209년 옥스퍼드에서 일어난 종교 분쟁을 피해서 교수와 학생들이 캠브리지로 이주하면서 생겨났습니다. 중세 대학의 또 다른 특징은 토론의 학풍이었습니다. 교사가 나누어준 교본을 읽고 해설하는 강의도 있었지만 교사가 정한 주제에 대해 원문을 읽고 질문하고 이의를 제기하며 결론을 끌어내는 토론 과목이 중시되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깊이 고민하고 자신의 생각을 전개하는 변증법적인 지적 훈련이 이미 중세대학에서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런 자치의 특권과 토론 학풍은 이후의 유럽 대학들로 이어져 학문의 자유를 중시하는 전통과 담론을 지키는 직접 풍토가 뿌리내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중세의 대학을 거쳐 1810년 지금의 독일에는 최초의 근대적 대학으로 불리는 베를린 대학이 세워졌습니다. 중세 대학의 목표가 성직자를 양성하거나 교양인을 길러내는 것이었다면 베를린 대학은 대학 사상 최초로 학문 연구를 지상 과제로 삼았습니다. 당시 나폴레온 전쟁에서 패배한 프로이센의 국왕 프리드리 빌헬름 3세가 국가는 물리적 힘에서 상실된 것을 정신적 힘으로 보충해야 한다고 선언하며 교육과 학문 연구 쇄신에 나선 것입니다. 베를린 대학의 창학에 깊이 관여했던 훔볼트는 신분을 차별했던 과거의 봉건적 교육 사상을 거부하며 모든 계층과 계급의 재능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인 인간 교양을 강조하였습니다.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하면서 미국에도 대학이 세워졌습니다. 미국 최초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의 역사는 1636년 뉴 잉글랜드 지방에 세워진 하버드 칼리지에서 시작합니다. 뉴 잉글랜드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영국 출신의 이민자가 많았던 이 지역의 상류 계층들은 인문주의적 학풍을 중시했던 캠브리지 대학을 모델로 하버드 칼리지를 세웠습니다. 청교도주의를 따랐던 하버드는 지식과 신앙의 일치를 내세우며 교양 있는 성직자 양성을 주요 과제로 삼았습니다. 18세기에는 신학상의 문제로 보수파와 진보파가 대립했는데 이 과정에서 하버드를 따른 보수파의 일부가 1701년 뉴헤븐 지방에 예일 대학을 세웠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와 캠브리지가 한 뿌리에서 갈려져 나왔듯이 미국의 하버드와 예일 대학 역시 일종의 자매 학교인 셈입니다. 대학의 역사에서 미국은 대학원의 기원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일반 교양 교육에 집중했던 학부 과정에서 더 나아가 전문적인 연구 교육기관으로 미국 대학들은 대학원을 앞장서서 세웠습니다. 1847년 하버드 대학이 신설한 법학 전문 대학원과 과학 전문 대학원은 학문과 과학 연구의 일대 혁신을 일으키며 하버드를 비롯한 미국 대학이 세계적인 명문 대학으로 발돋움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대학생 선교운동은 대학이 생겨나면서부터 존재했었고 대학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국제복음주의 학생의 운동에 헌신했던 스테이시 우드는 그의 책 하나님 사역의 성장에서 중세 이후 하나님은 대학이 설립된 곳이면 어디에나 그 대학 담장 안에 그리스도의 증인을 세웠으나 오늘날에는 국가 혹은 전 세계적인 규모로 기독 학생운동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복음화라는 위대한 역사가
대학가의 작은 불꽃에서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고든 대학의 스트랜턴 목사는 현대 교회사의 모든 선교운동과 각 세대의 교회 지도자 대다수가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난 부흥의 산물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하며 대학의 중요성을 피력했습니다. 또 대학생 선교운동 사가인 쉐드 박사도 청년 대학생들이야말로 세계 복음화 역사를 창조하는 핵심 세력임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시대의 위대하고 창조적인 신앙적 사상들은 지적이고 영적인 젊은이들이 이룩한 업적이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 성 프란체스코, 사보나롤라, 로열라, 후스, 루터, 에라스무스, 웨슬리, 그리고 존 마트 등에 의해 증명되었다. 혁명적인 사상가들의 상당수가 30대 이하의 젊은이들, 때로는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젊은이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흔히 존 위클리프와 존 후스는 종교개혁의 선구자라 불리는데 14세기 위클리프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개혁의 싹을 틔웠고 보헤미아 종교개혁의 선구자 후스도 범국민적인 개혁운동을 프라하 대학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존 칼빈의 개혁 정신도 파리 법과대학에서 싹이 텄으며 마틴 루터와 그의 동력자인 필립 멜랑히톤의 종교개혁도 비텐베르크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위대한 종교개혁의 정신과 대학생 선교운동의 비전이 진리와 사색과 학문의 자유로운 세계인 대학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남아공의 역사 속에서도 한 젊은 대학생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인물은 다름 아닌 스티브 비코입니다. 1967년, 68년 당시 나탈 대학의 의대생이었던 스티브 비코는 아파르트 헤이트로 인해 신음하는 남아공의 상황을 분석하고 비판하기 시작한 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나탈 대학의 흑인 의과대학인 웬트워스에서 비코는 SRC로 선출되어 1967년 정부를 비판하는 학생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학생회의는 누사스라고 하는 학생단체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습니다. 누사스, 즉 남아프리카 공화국 학생전국연합은 대학생과 대학생의 이익을 대변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24년 설립되었습니다. 뉴사스는 모든 인종의 학생들에게 개방되었고 정부의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목소리를 낸 대표적인 학생연합체였습니다. 하지만 뉴사스의 리더십들은 거의 백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정부에 대항하여 더욱 적극적이고 과격한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는 비난들이 흑인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침 비코가 참석했던 학생회의의 주최자인 로즈 대학이 백인들과 컬러, 흑인들이 같은 숙박시설과 식당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상황은 급변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 분노한 비코는 흑인 리더십들로 구성된 사소를 결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소의 형성은 UCM, University Christian Movement라는 단체의 영향이 컸습니다. UCM은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을 허용한 초교파 기독운동이었습니다. 당시 백일 우월주의와 아파르트 정책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UCM의 태도는 많은 흑인 학생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UCM은 억압받는 자의 관점에서 종교를 가르친 흑인 신학을 적극 수용하였는데 이는 흑인 신학의 목적이 흑인들이 백인들과 동등함을 깨닫게 하고 흑인으로 태어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형벌이 아니라는 것을 흑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UCM은 이러한 가르침이 남아공 흑인들과 그들의 해방에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흑인 신학에 대한 UCM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스티브 비코와 그의 동료들은 흑인 신학이 전 캠퍼스와 흑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흑인 리더십들로 구성된 새로운 단체가 필요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1968년 비코와 그의 동료들은 나탈의 마리안 힐에서 약 30개의 흑인 대학 SRC들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것이 사소의 탄생이었습니다. 이듬해 1969년 7월 사소는 노스 대학에서 창립회의를 개최했는데 이 회의에서 스티브 비코가 초대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나탈 대학교의 학생들은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사소가 설립이 되면서 스티브 비코는 흑인 의식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갑니다. 흑인 의식운동은 백인들의 합제를 거부할 뿐 아니라 백인에 의해 주도되는 흑인 해방도 거부하였습니다. 비코에게 중요한 것은 흑인들이 자신들의 투쟁을 분명히 하고 백인들의 도움이 아닌 흑인들 스스로가 해방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흑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현 상황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사소는 흑인들이 직면한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 주자들을 양성하는 스쿨 프로젝트를 전개합니다. 또한 흑인을 위한 아파르트헤이트 교육 시스템을 거부하는 보다 급진적이고 분명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1970년대 정부의 탄압과 비코를 비롯한 흑인 지도자의 구금에도 불구하고 사서는 아파르트헤이트에 맞서 지속적인 저항운동을 일으켜 나갔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남아공의 정치적인 상황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면서 학생운동의 형태도 달라지게 됩니다. 정치적 자유화와 최초의 민주적 선거로 새 시대가 열리면서 사서의 명명을 유지해온 남아프리카 학생기구는 점점 그 힘을 잃어갔습니다. 비록 이전처럼 학생들을 동원하고 조직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지만 사스코는 비코라는 한 젊은 대학생이 일으킨 엄청난 변화의 증거로 지금껏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캠퍼스의 젊은이들을 일으켜 그의 비전을 성취해 오셨습니다. 남아공 역시 격변의 현대사 속에서 학생운동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경험하였습니다. 세계 선교의 물줄기가 아프리카로 향해 있고 아프리카 대륙에서 남아공이 갖는 상징성을 생각해 볼 때 현재 남아공에서의 캠퍼스 사역은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